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2월 1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간만에 이제 쌍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시작 부분에서는 좀 좋지 않게 또 하락을 했었는데요, 막판까지 아주 완만하게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라고 할까요? 투자자가 별로 수급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4일 연속 매도한 양에 비해서 7천억이면 그리 많은 양도 아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매수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좀 나가긴 했지만 또 적은 물량으로 이렇게 지수를 크게 끌어올리는 모습. 그래서 이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도를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음봉을 대부분 회복하는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고요. 좀 더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먹고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보면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롤러코스터 형식의 양봉, 음봉이 거의 동일한 크기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점은 별로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전처럼 계속 양봉, 그리고 며칠 쉬어가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양봉 쉬어가는,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의 상승이 아닌 아주 크게 흔들기 식의 그런 롤러코스터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과 비슷한 패턴이고요. 여기 3봉 찍은 이후에 얘는 추가 하락을 할 듯 하다가 여기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이렇게 추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꼬리를 달고 이렇게 하락 패턴을 제가 그어봤는데요. 반등이 나온다면, 내일도 추가 반등이 나온다면 아마도 3150선까지는 반등을 좀 했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3200선을 회복을 했다가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3200선 위로 가기가 조금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급으로 끌어올릴지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계속 기관과 외국인은 고점에서 크게 들어오는 물량 없이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2월달 들어서 이제 옵션 만기일이 두 번째 목요일이죠.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 때 또 큰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MSCI 리밸런싱이 2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밸런싱 좀 보고 대응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이렇게 얘는 더 크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락 상승 하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장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외국인이 조금 코스피보다는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그리고 진단키트주, 이런 식으로 좀 기술주들도 좀 올랐고요. 반등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내일도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락할 것인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환율도 같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먼저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더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원화로 된 주식을 팔고 나가서 이제 달러를 사는 게 그들에게는 이득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와 달러. 그래서 달러가 상승세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는 점, 그 다음 고점 부근에서 증시는 상승했지만 또다시 크게 들어오지 않은 점, 그게 조금 찝찝합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오늘 증시 상승만큼 많이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저항이 있는 것을 보였고요. 시간 외에는 이제 12,000원을 좀 회복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단기간에 좀 회복을 강하게 하는 모습이 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산인프라코아 매각 소식이 좀 있긴 한데요. 그 소식 먼저 보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인수 본계약 체결을 이번 주에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DRCC 소송 관련 우발 채무 부채도 이제 거의 승소로 결론이 났고 현대중공업이 찝찝한 점도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2월 5일까지 계약 기간을 좀 연장을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도 오늘 강하게 상승했고요. 두산인프라코아가 지금 오늘 8,770원에 마무리했고 7.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 이평선 수렴 구간을 잘 지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투자자를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계속 최근에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두산중공업과 엮어서 좀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요. 조만간 계약 체결이 좀 나지 않을까. 이번 주가 진짜 계약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이렇게 외국인 지분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좀 잘 체결되고 나면 두산중공업도 수혜를 좀 입을 것 같고요. 이제 불확실성 하나가 좀 해결될 거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좋은 쪽으로 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하락에 비해서 너무 반등도 못하고 주가가 오히려 더 눌리는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최후의 저점은 지키긴 했습니다. 지키긴 했고 증시가 이렇게 반등할 때도 힘을 못 썼다는 것은 다시 한번 증시가 하락할 때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시고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지금 장은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카나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식의 좀 반도체주가 많이 부각을 받는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도 이제 두산중공업보다는 그런 CS 윈드 같은 좀 다른 재무 그런 우려가 없는 종목 위주로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확실히 이제 재무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고 나면 힘을 좀 받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진입을 할 때 좀 길게 보고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고 진입을 했는데 사실은 제 기준선보다 아래에 지금 위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 매입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증시가 불안정해서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그래서 좀 지켜보려고 하고요. 저점 부분에서 양봉으로 좀 마감한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증시가 아주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차트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좀 주목을 하고 종목은 이제 가치 투자로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크게 빠지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요 가격이 좀 유지되면 좋겠고요. 유지된다면 한 번은 다시 한번 슈팅 구간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것 같고 지금은 좀 더 횡보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자는 외국인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기관이 좀 들어왔지만 이전에 매도한 양에 비해서는 크게 매수하는 양은 없었습니다. 연기금이 이틀 연속 매수했고요.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래 산업을 좀 보고 길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좀 좋긴 한데 반도체도 좀 분할해서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83,000원인가요? 네, 83,000원인데요. 여기서 50%를 먹으면 수익률이 50%라고 한다면 얼마죠? 41,500원인가요? 그래서 13만 5천원까지 상승을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요. 12만 5천원까지 상승을 해야 되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5,000원이라고 했을 때 좀 많이 내리긴 했지만 지금 뭐 추가 매입을 좀 해서 13,000원 정도로 맞춘다고 합시다. 13,500원 정도로 그렇게 맞춘다고 한다면 50% 상승했을 때 6,500원에서 2만원 정도의 50% 수익률이 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50% 수익이 나서 만약에 이 가격대로 온다면 지금 시총이 거의 500조인데 50%가 더 늘어나면 750조까지 상승해야 됩니다.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4조 4천억인가요? 그래서 50%도 하면 한 6조에서 7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결 매출액이나 뭐 이런 걸 좀 따졌을 때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긴 합니다. 지금 재무 우발성 그런 단기 차입금 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떨어져 나간다. 돈을 벌어주는 기업이 조금은 불안하다라고 좀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산 밥켓이 진짜 알짜배기고요. 두산 밥켓은 매각을 할지 아니면 두산중공업 밑으로 둘지 그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네, 두산중공업이 지금 좀 수급이 몰리지 않아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이지만 삼성전자나 이런 다른 주식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고 사실은 뭐 두산중공업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시세를 줬을 때가 작년 7월 8월인데요.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주식들은 작년 말부터 해서 아주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이렇게 돌 거고요. 네,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올 거고요. 지금 이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 선에서 박스권을 잘 지켜준다면 두산중공업은 지금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잘 버텨주고 있는 거고요. 크게 본다면 이제 외국인이 요 박스권에서 계속 들어왔었기 때문에요. 네, 요런 물량을 포기하고 주가를 그냥 끌어내리진 않거든요.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공매도 잔고를 좀 본다면 크게 변동은 없지만 공매도 잔고는 단기간에 계속해서 그냥 170만 주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또 공매도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지금 이틀 연속 또 늘어났고 주가가 크게 내릴 때 공매도 거래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그래서 잔고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 이미 끌어내릴 대로 끌어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공매도 세력이 역시 두산중공업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미국 그 뭐죠? 게임스타인가요? 거기서 공매도에 반란을 들고 네, 개인 주주분들이 아주 주가를 아주 급하게 상승시켜서 공매도를 제압을 좀 했는데 지금 셀트리온과 HLB처럼 막 그런 공매도 많은 주식들도 국내에서도 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좀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일단 적어도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두산중공업은 단기로 좀 보시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이제 오늘 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83,000원 네, 이 정도까지 올랐는데 제가 이거를 좀 틀은 이유는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요. 네, 자 여기서부터 네, 이게 이제 액면 분할 전에 25,000원인데 100만원 초반대 100만 한 10만원 110만원 120만원 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2016년이었고요 요때만 해도 이제 반도체가 서서히 죽고 있다라는 말이 좀 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반도체 수급이 막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그때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다는 말이 좀 없었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끝도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네,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삼성전자가 2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200만원 찍고 액면 분할을 해서 50분할로 해서 이제 4만원 5만원에서 이렇게 액면 분할에 의한 네, 가격 하락이 좀 있었고요. 그게 이제 2017년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초반부터 해서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후에 18년에도 삼성전자 수익이 별로 안 좋았을까요? 이렇게 주식이 좀 많이 내렸죠. 4만원까지. 아닙니다. 이게 수익은 2018년에 아마 2018년 초반까지 계속 잘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매출은 잘 나오지만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이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예측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가집니다. 횡보 기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액면 분할에 의한 충격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네, 주가가 상승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삼성전자가 좋긴 좋습니다. 네. 아주 길게 봤을 때 좋아요. 근데 진짜 뭐 타이밍 안 좋게 들어가시면 이런 장이 나옵니다. 이런 장이. 지금 뭐 요 정도라고 봅시다. 여기서 나는 삼성전자 지금 물려도 된다. 오래 볼 거니까. 근데 그 올해가 뭐 1년 미만이시면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진짜 잘못하다가는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랫동안 물려가 계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여러분들은 지금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해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오르기 전에 이 횡보 구간, 네, 5만원 후반대 구간을 근 1년에서 2년 동안 기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여기도 상승 사이클이긴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오랫동안 네, 주가가 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이후에 네, 여러 번 터치하던 그 구간을 뚫었을 때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예상하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겁니다. 그럼 이제 두산중공업을 좀 볼게요. 두산중공업은 지금 뭐 에너지 비전에 의해서 많이 상승했죠. 네, 계속 이제 뭐 탈원전, 그 다음에 두산건설발 재무 악화로 인해서 계속 주가가 내리다가 이제 2,000원 한번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산업은행에서 두산에 돈을 대주겠다. 그러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로 풍력에너지를 시작해서 묶일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올랐습니다. 그때가 이제 7월 말이고 8월 초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박스권을 횡보를 하는 거고요. 많게는 이제 이렇게 50%까지도 차익을 벌 수 있는 그런 박스권이긴 합니다. 근데 유상증자 이슈도 있고 해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좀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의무보호예수라고 해서 이제 다음 달이면 4천만 주가 풀리죠. 두산중공업이. 근데 1년 전에 묶여있던 그런 주식이 풀리는 거라 사실은 조금은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저가에 있던 주식들이라 그 물량을 다 소화하고 출발을 좀 할 것 같은데요.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도 이제 네, 오랫동안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오랫동안 하락한다고 해서 보시면 그냥 쭉 내리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결국에는 하락을 했던 거고, 상승할 때도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원래 상승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요. 네, 두산중공업의 초입기에도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오랫동안 이제 몇 개월 동안 요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한번 폭발할 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노리시려면 저점 부분을 확실히 확인하고 계속 매집해가는 게 맞고요. 나는 두산중공업을 못 버티겠다, 지금 당장의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두산중공업보다는 반도체 주식이 맞습니다. 반도체 주식에 뭐 단타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말리는 거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차라리 서서히 매집을 좀 해서 결국에는 100%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니까요. 그 많은 돈을 100% 수익 얻기가 어렵습니다. 반도체 이런 데 넣어서. 네. 지금은 네, 삼성전자 4만원대 넣었던 분들만 100% 수익을 얻었지, 그 4만원대 얼마나 잡주라고 욕했을까요? 여러분들. 얘도 결코 수익을 쉽게 주는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얼마나 개인주주분들의 속을 썩였겠습니까, 여기서. 네, 요 오랫동안 박스권에서 한번 올라가면 또 내리고 올라가면 또 내리고 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좀 수익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확실히 노림수를 있게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번외 이야기가 좀 길었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미래 가치는 이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외국인 지분이 크게 빠지지도 않고 10%대를 유지하는 상황, 그 다음 기간의 지분도 이 들어왔던 절반 정도 이제 매도를 좀 했는데요.
이제 의무보호 예수랑 그 다음에 두산인프로커가 잘 팔렸을 때 이제 올 상반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적어도 올 1분기 실적이 좀 나오고 나서 그 이후부터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좀 답답한 분들은 두산중공업에 올해 못 있겠다는 분들은 좀 다른 종목 찾으셔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두산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좀 오래오래 보시고 저도 오래오래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월달에 이제 돈이 좀 생기는데 그때까지 이런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면 추가 매입을 좀 과감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